대신의 말소리는 행전 장지문 밖을 넘어오지 않았고 성첩에서 군졸들은 군호도 없이 교대했다. 성문이 닫히자 옹기가마와 술도가는 일이 없어 문을 닫았고 오일장도 열리지 않았다. 민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 덮인 들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이쪽으로 총을 쏘는 구멍인데 여기는 수많은 고통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구멍이죠. 그 성벽은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네. 일부러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자들을 저 앞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볼 수가 없잖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쏠 수도 없고. 하지만 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절로 붙어서 올라오는 자들을 이쪽에 있는 병사들이 쏠 수가 있는 것이죠. 벽이 한없이 구불구불하면서 뻗어나가지고. 남한산성 안에서의 그 처절한 상황을 계층별로 치우침 없이 그려내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떤 사람에게나 이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네. 별의별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 그 나름대로의 그 필연성을 부여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인조임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어요? 인조임금은 그분은 결국 성문을 열고 나가서 투항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가 뭐 싸움이냐 화해냐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길을 그냥 걸어가신 거겠죠. 이 건물은 성 안에 있는 남아있는 건물 중에 가장 웅장하고 힘차 보이고 그런 군사시설물이죠. 보면 벌써 이렇게 군사적인 느낌이 난 건물이에요. 소설 남한산성에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말과 글을 앞세워 쓰러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결사항쟁을 고집한 김상원, 살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최명길, 그들 사이에서 임금 인조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죠. 하지만 어느 한쪽을 몰아세워 비판하기에는 저마다의 분명한 명분과 소신이 있었습니다. 민초들의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는 남한산성 안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전하, 격세를 보내다 명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력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원한을 도받한다면 저 필시 큰 화명하옵소서. 이번만은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냥 넣어주시옵소서. 바치는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우리가 너무 역사로만 바라보면 남한산성을 물건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와서 닿더라고요. 뭐 인조가 그렇게 그걸 다 치욕을 당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더라면 과연 주전파가 됐을까 조합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힘든 질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 입장이라면은 최명길 편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 국민을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는 것이 지도 계급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의 당하관, 군조였다면 무엇을 했을 것인가? 조선의 왕의 목을 쳐서 평안하게 갖다 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남한산성에 있었으면은 바로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죽을 수 있었으면,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 일이었을까. 고달프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당시에 이 남한산성에서 가장 이제 충돌했던 이 의리가 우선이냐, 명분이 우선이냐, 아니면